법원의 시계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재판부랑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자, 재판부는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증인 13명을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안 돼. 자, 증인 신문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 아닌 이상 한 명만 추가해라, 신청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언어학자의 감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재명 대표 측의 요구에 대해서도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언어학자를 받아들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면서 거절했다는 그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는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맞습니다. 저 두 가지도 요구했고요. 문서 송부 촉탁도 했습니다. 뭐 국토부나 대통령 기록관 등의 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아보겠다, 자료를 신청해서 받아보겠다. 무려 10곳에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재판부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재판 지연이 우려되기 때문에 10곳 다 수용할 수 없다. 2곳만 받겠다. 이렇게 허가를 냈다고 하고요. 어제부터 계속 논란이 됐었던 위헌법률 심판 제청하는 그 신청 의사도 이 위헌인지 아닌지, 공직선거법 위반한 그 공직선거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따져보려면 그 법률 심판 신청할 건지 말 건지 조속하게 밝혀달라, 이런 독촉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영상 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영상이 이재명 대표가 그 토론회에 나와서 한 발언 등이 있는데 이 영상에 대해서 좀 감정을 해보자, 이런 요구도 이재명 대표 측이 내놨다고 하는데요. 이 증거물이 이미 조사 과정에서 재생 시청 다 됐는데 굳이 또 검증하자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이러면서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어떻게든 좀 시간을 지연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반면에 재판부에서는 그걸 받아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어학자를 불러서 지금 감정하자라고 했던 그 부분들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감정하자고 했던 겁니다. 들어보시죠.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2번이 써 있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사유였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더 가슴이 아픈 거죠. 저희는 주변에서 들었고 형한테 직접 들었고 이재명 씨 형을 굉장히 존경했고 그다음에 선망했어요. 작은 형이. 존경했던 분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저희 가족들은 상처가 더 컸던 거죠. 그걸로 뭘로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자, 무엇을 검증하자는 건지, 그리고 특히나 언어학자까지 불러서 검증하겠다는 게 무엇인지가 참 궁금한데, 자, 어떻습니까? 뭘 검증하자는 걸까요? 저도 이 녹취를 보고서 저도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냥 들으면 이해되는 부분이고 저는 혹시나 해서 이 부분인 줄 알았습니다. 뭐냐면 마치 제가 골프를 김 씨와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거 아니냐 했을 때 이재명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골프를 아예 안 쳤다는 게 아니라 조작했다, 사진을 조작했다, 이 부분에 대한 방점을 뒀다. 그래서 제가 실은 이게 11월 15일 날 이게 판결이 났을 때 제 첫 아이가 수능을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언어 시험을 마치 제가 골프를 김 씨와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했다. 그 조작이라는 게 뭐냐 했더니 들었을 때는 이거 아빠 이거 골프를 안 쳤다는 거 아니야?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측 변호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골프는 쳤는데 그 시점도 안 맞고 사진을 일부러 이렇게 크게 만든 거잖아요.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이 부분을 조작했다고 한 거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언어학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녹취에 나온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본인은 모른다고 하지만 김문기 씨 유족 입장에서는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알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언어학자가 왜 필요합니까?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한 의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언어학자의 이제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취지의 이제 신청인 것 같습니다. 여기 더해서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백현동 용도 뷰지 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다, 이런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당시 실제로 성남시를 협박한 공무원을 찾겠다면서 지금 국토부 등등의 증인 또 서류 신청하고 추가로 신청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근데 김지욱 대변인님, 사실 1심 기간이 2년 2개월 꽤 길었잖아요. 그때 아까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할 수 있는 모든, 어필할 수 있는 모든 증거와 자료들을 제출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증거나 자료가 있는 겁니까?
글쎄 뭐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증거가 있다. 여전히 1심 때 제대로 변소하지 못했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이걸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시간 끌기 전략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겠다. 특히 1심에서 중형이 나온 만큼 2심에서 무죄를 다투어야 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지연 전략이다라고만 폄훼할 것은 아니고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변수가 떠올랐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보자, 받아보자라는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언어학자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다소 좀 과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는 달리 들을 수 있다면, 네.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새로운 재판부에서도 평가를 한번 다시 받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주장할 수 있는 뭐 일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핏 언어학자의 그런 몇 명의 의견을 들으면 또 이제 납득이 될 만한 수준이 될 것인가 뭐 이런 논란 등도 추가로 네. 초래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정확히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이 어떻게 재판을 끌어왔는지 제가 한번 좀 살펴봤어요. 공무원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공무원들은 다 불러본 것이죠. 무려 증인신문을 54회나 할 정도로 1월 17일에 이미 7건의 증인 신청을 이미 했습니다. 어디서 7건의 증인 신청을 또 찾아냈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거 외에도 또 증인 신청을 하려고 들 수가 있어요. 저는 설마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진짜 너무 심하네요. 변호사를 자주 교체하면서 재판을 미루는 방법. 기일을 변경하는 것. 갑자기 뭐 바쁜 일이 생겼다는 식이죠.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 판사 탄핵, 위헌법률 심판 제청, 증인 무더기 신청입니다. 이거를 가진 걸 다 쓰고 있어요. 자, 이러한 재판 지연 비판에도 이재명 대표는 마지막 카드로 이거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헌법률 심판에 제청하실지 여부에 알고 싶습니다.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변호인단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로서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을 위한 황당무계한 침대 축구 전술이 점입 가경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조항, 즉 허위사실 공표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생존을 위해 나라의 선거법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전형적인 비겁한 법꾸라지입니다. 이번에도 또 재판 일정을 미뤄보겠다고 조퇴한다면 그건 파렴치범입니다. 예, 김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이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공직선거법이 잘못됐다라는 걸 따져보겠다라는 주장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전에도 이런 논란 여러 번 있었고 제기도 여러 번 있었는데 합헌 결정도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단 뭐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이 아니다고 이미 결정이 제가 기억으로 한 2번 정도 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지난 경기도지사 하실 때 재판받을 때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받을 때도 또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위헌이 아니다는 결정이 이미 났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겠다는 것 취지는 결과가 뻔하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해서 하겠다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제 뭐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져 가지고 대법원까지 결정이 나려고 하면 헌법재판소까지 결정이 나려고 하면 이건 하세월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재명 대표는 일단 시간의 어떤 제약으로부터는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보고요. 예. 그다음에 계속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방어권 자체는 정당한 방어권이야죠. 말도 안 되게 언어학자 데려다가 뭐 의도를 알아보자.
그게 아무리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가지가지 하는 거고. 그걸 좀 있으면 그 당시 표정을 보고 의도가 뭐였느냐를 알자. 얼굴 표정에 대한 어떤 전문가를 부르자. 그 재판부에 관대하게 받아들여지면 그렇게까지 나올 거예요. 더군다나 협박받던 공무원을 찾겠다. 그러면서 서류를 뭐 5년치를 다 문서송부 촉탁하고 그 협박 받은 공무원 찾을 때까지 할 겁니까? 네. 이건 이제 정도가 지나치고 이걸 우리가 전형적인 방어권의 남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소송 지휘권을 잘 행사를 해서 선거를 재판을 잘 이끌어 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조 변호사님 지금 방어권 남용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위헌을 따져보겠다 이것도 사실은 결론이 이미 나 있는 문제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사실은 이제 위헌 결정이 날 때까지 2심 선고가 안 나는 건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예.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준다고 하면 정지가 되죠.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근데 이 자체가 지연 전략이다 이렇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었기 때문에 결론이 확정적으로 결정적으로 앞으로 불변의 결론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라는 것은 법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위헌 여부를 따지는 부분도 있고 시대 변화와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 요구의 상황의 변화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이런 식의 제재 규정이 맞느냐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관통죄는 1990년에 최초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됐는데 2015년에 위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헌과 합헌은 시대 상황과 당시 어떤 요구에 따라 달라진 측면이 하나가 있고 이번에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관련해서 행위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이 주관적 인식에 관한 것, 누구를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게 행위로서 평가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주관적 인식이나 기억에 대한 문제로 1심에서 이재명 대표 측이 이 반박을 하니까 교유행위라는 또 새로운 법률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처벌 범위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 무한정으로 행위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맞느냐는 헌법적 판단을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거죠. 2년 전에 합헌 결정이 있다고 해서 2년 후에 무조건 합헌이다.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위헌성 요지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줄 수 있으니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는 사안이고 그럴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재판을 무한정 지연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